부자 0.9%의 공통점, 부자 보고서가 밝힌 현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약 47만 6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약 0.9% 수준입니다. KB금융그룹이 15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자가 좀 늘었네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 원입니다. 2011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자 수는 매년 9.7% 증가했고 금융자산은 매년 평균이 7.2%씩 불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일반 가계자산 증가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결국 상속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KB보고서에 가장 명확하게 부정하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15년간 부자들이 부를 만든 원천을 보면 상속과 증여의 비율은 줄어들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투자 이익의 비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부자 됐다라는 유형은 줄어들고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을 투자로 굴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출발선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출발선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습관과 태도 그리고 자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KB보고서가 15년 동안 반복해서 확인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 공부를 합니다. 부자들이 꼽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매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입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응답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 그룹에서는 공부와 정보 습득을 핵심 요인으로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차트 몇 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경제 흐름, 금리, 자산관 관계, 그리고 위험이 언제 커지고 줄어드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2024년과 25년을 떠올려 보시면 주식시장은 불확실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멈춥니다. 이제 주식은 끝났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에서 물러납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경제 동향 정보 수집, 자산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점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위기를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실제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무조건 오른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만 찾습니다. KB보고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자는 빠른 답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장 전망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승을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하락을 말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의 투자자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인지,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안정성을 우선하는 사람인지 이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보고서에서도 부자들은 시장 변동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남들이 요즘 이게 대세다, 다들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 원칙과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기준 부자 가구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4.8%, 금융자산 비중은 37.1%입니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기타 자산에는 금과 보석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한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자산들이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품, 고가 차량, 과시성 소비는 자산 통계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만 자금을 배치합니다. KB보고서에서 부자들의 평균 소득 잉여 자금, 즉 생활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은 약 연간 7,6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을 소비로 쓰느냐 자산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큰 위험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B보고서가 보여주는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총 자산 대비 약 11% 수준입니다. 언제든 감당 가능한 범위의 부채만 사용합니다. 반면 소비를 위한 부채, 한 번에 만회하려는 레버리지는 부자들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망할 수 있는 위험은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단기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해야 커지기 때문입니다. KB보고서에서도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년에서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고 절제했기 때문에 복리가 작동한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부자들은 돈 자체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를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습관만 바꿔도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배움에 투자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는 것. KB금융그룹이 15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부자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래 같은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